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FOMC가 끝나고 나서 급등세를 보였었던 미국 증시가 그것보다 더 많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기술주들이 당연히 하락의 앞장을 좀 섰고요. 기분 좋은 휴일을 좀 보냈을 텐데 일단 미국 증시가 다시 그 상승폭 반납함과 동시에 더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또 걱정거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매도 정책이 새롭게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뿔이 나 있습니다. 공매도 정책 일단은 외국인들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 이 탈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죠. 자,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뭐 큰 폭으로 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른 어떤 기대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자, 어제 휴일은 조금 달콤했죠. 날씨도 좋고, 일단은 제대로 된 어떤 휴일을 좀 즐겼다. 나들이하기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기도 했고, 좀 행복하게 좀 보냈을 것 같은데, 간밤의 뉴스가 아주 지랄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FOMC가 끝나고 나서 괜찮았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FOMC가 끝나고 나서 하루 이후에 이 정도로 낙폭을 보인다. 야, 이거는 사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긴 한데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3%나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이너스 4.99 그냥 5%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뭐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은 2000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입니다. 2020년 이후 최대치면 올해 들어서도 최대치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최대치고요. 그 재작년 즉 코로나 이후로 최대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낙폭을 보였다라는 건데 자, 과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뉴스 기사들이 어제 나온 것들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땡큐 파월이라고 했어요. 땡큐 파월. 파월이 6월달에 0.75 아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 얘기했죠. 그리고 긴축을 5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에 하겠다라고 얘기 나타나서 일단 당장 뭐 우리한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0.75%포인트의 우려스러운 금리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호재였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뭐 제법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간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는 또는 그 상승폭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건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두 차례 회의에서는 즉 6월과 7월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그때 0.5%씩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 자, 이거는 그냥 받아들였었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그냥 다시 또 끄집어내면서 네, 문제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6월 달에 이제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0.5%포인트씩 계속해서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뭐 금리의 어떤 연착륙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엊그저께 이야기였는데 어제는 그것조차도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연준은 6월 달부터는 9조 달러에 달하는 그 포트폴리오도 축소 계획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기술주들에게 아주 재앙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뭐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금리는 높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용은 더
더 많이 지출이 되게 될 테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심한 역풍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뭐 이런 파월, 연준의 이런 이야기를 두고 샤워실의 바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샤워실의 바보가 무슨 얘기냐면, 샤워실에 딱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이제 물을 딱 틀었는데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러면서 물을 이제 뜨거운 쪽으로 딱 했는데 물이 엄청나게 뜨거워. 그러니까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 다시 또 찬물로 바꾸고 아이고 차가워. 그래서 샤워하는 내내 뜨거워 차가워만 반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기가 안 좋구나. 금리 올리자. 금리 내리자. 경기가 좋아졌구나. 금리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헛다리만 짚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연준이 네, 그런 욕을 먹어도 쌀 것인가? 자, 일단 네, 지금은 네, 뭐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그런 걱정거리에 대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욕먹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약간 좀 과하다라는 느낌의 어떤 그런 변수만 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은 19,000명 정도 감소해서 2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18만 명 정도였는데 20만 명, 뭐 20만 명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생산성, 이 노동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은 줄어들고 노동 비용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줄어들고 노동 비용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단위 노동 비용이 지금 40여 년 만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임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죠. 임금도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3중고, 4중고에 휘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연준의 조치가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러시아한테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러시아 애들이 지금 연일 우크라이나한테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핵탄두를 이용한 그런 미사일 발사도 모의 실험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자꾸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빨리 끝내버리든가 뭐 이렇게 지들이 왜 말들이 많아요, 그죠? 네, 하고 싶으면 빨리 끝내버리든가 하지 그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거기서 찌삐대고 있으니까 이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아주 피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지 지금 뭐 금리 가지고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뭐 하늘 높은 데까지 계속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끝나야지만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집중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시장 내에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어디냐? 기술주 입장에서는 한참 아래쪽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 지금 기술주들이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조정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에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FOMC가 끝나서 일단 뭐 시장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치지만, 지금 잘 보시면, 네, 4% 오르고 5% 내리는 거예요. 3% 오르고 4% 내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낮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되게 크게 나타나죠. 빵 치고 올라갔다가 다음날 빵 치고 내려가. 이것이 약간의 속임수적인 부분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상태라면은 종목을 던지는 입장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의 기술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이 약간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즉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은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나스닥의 조정이 빨리 끝나서 분위기가 좀 진정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쪽으로
시장으로의 어떤 기대감들도 같이 생겨나야지만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낙폭이 지금 오늘 또 나타났는데, 자, 국내 증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5월 4일날, 5월 5일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래도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원래 우리가 4일날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를 그냥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그 전날 올라온 부분들을 뭐 오늘 낙폭에서 뺀다라면 뭐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이,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네 정도로. FOMC 이벤트 끝났네. 이 정도 낙폭이면 괜찮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악재가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라고 생각하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답답한 얘기네요. 지금 최근에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쪽에서 발표한 그 국정과제 쪽에 따르면 이 공약들이 줄줄이 좀 파기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공매도 정책도 제대로 이제 그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지금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개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냥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면,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140% 정도 담보 비율이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담보 비율이 105% 수준이니까 뭐 이거 등등을 고려했을 때 120에서 130%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거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다고. 이거 120에서 130, 140을 120에서 130으로 낮추는 게 그게 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줬어요. 공매도 주식을 빌린 이후에 상환하는 기간은 현행 90일인데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90일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인들도 무기한 공매도 해라. 네. 이것도 근데 관계가 없고요. 아직 뭐 잘 이제 알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알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담보 비율 뭐 낮춘다 해가지고 뭐 티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뭐 수차례 연장이 개인들은 무기한 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기한으로 갖고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이게 그 자금의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수차례 연장을 한다. 그래서 뭐 니들도 그러면은 막 2년 3년씩 그냥 공매도 쳐놔라.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게 되면은 일반 주식에도 다 투자하지. 그죠? 장기 투자도 그냥 몇 년씩 갖고 있으면 다 올라간다. 이 생각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환경이 참,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한투현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개인의 담보 비율을 낮추고 상환기한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보력과 자본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개인에게 담보 비율을 낮추는 건 파산 위험을 높이는 일이다. 네, 제가 할 말을 딱 여기다가 해놨네요. 네, 파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네,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환 기한을 90일로 제한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얘네들이 그냥 한정없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도 손절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걔네들은 손실이 나도 그냥 계속해서 때리다 보면은 언젠가 주가가 내려갈 때 되겠지만 개인들은 그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공매도 상환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되면 갚게 만들어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것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빌린 주식을 되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아니면 뭐 6개월로 제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해라. 이런 얘기죠. 딱 정해놓고 하면 지금처럼 공매도가 심하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뭔가 다른 상황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뒀는데도 이렇게 안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무슨 이유일까요? 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지금 공매도 비율이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75%, 그 다음에 기관이 23%.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지수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대형주 쪽이겠죠. 외국인이 팔아먹는 것은 주로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형주 삼성전자의 5조 7,800억 이 정도의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당하긴 했죠. 이 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아주 뭐 작살난 것도 있고, 물론 빚내서 투자한 게 잘한 건 아닙니다만 공매도를 통해서 그냥 이것들을 다 노리고 들어가니까 자기들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반대 매매 나오면 당연히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막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들. 이게 자금의 규모가 많으면 그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박판에서는 돈지랄한다고 그러죠. 돈지랄.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갖다가 막 질러버리는 것 같아요. 쫄리면 뒤지든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하니까 열받네. 네. 그러니까 뻥카를 칠 때도 뭐 그냥 뭐 레이스 해가지고 막 갑자기 뭐 점백 100원씩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삥발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100원씩 막 이렇게 판돈 올리다가 갑자기 100만원! 네, 쫄리면 뒤지든가. 그럼 내가 판돈이 100만원이 안 되는데 넣으면 올인인데 잘못하면 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게 돈지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려버려. 그러면은 저쪽에 뭐라 그럴까,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써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매도에 숨기는 게 과연 이런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식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과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탈원전 폐기. 요거는 이제 공약에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지금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전력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지금 뭐 해외 쪽 입장에서도 뭐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뭔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우진 같은 기업들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전 기술, 뭐 에너토크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 우리 기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뭐 등등의 이런 종목들인데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부진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수혜를 좀 있고 주가가 다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정책 과제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냥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폐기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그런 것 때문에 내려 있었던 종목들이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뭐 완전히 과거의 영광을 찾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은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올려놓은 종목군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당분간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전망 보고서를 내세우고 있다. 자, KB증권은 새 정부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인한 안정적 중장기 매출 원천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전 KPS의 목표 주가를 올려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은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뭐 대다수 국민들이 또 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 뭐 이거 없다고 해서 원전 수출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킴에 따라서 뭐 핵 폐기물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당분간은 이제 이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소형 원자로가 됐든 아니면 뭔가 이제 다른 방법들이 또 계속 생겨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탈원전을 또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전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올 여름도 굉장히 덥다는데 원전은 일단적으로는 좀 돌려놔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정책이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원전 관련한 포인트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률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은 이제 뭐 건설,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재건축 뭐 등등등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정책 순환 테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그죠?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들이 계속 움직일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새로운 정부가 완전히 출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락이 계속 나오고 순환매가 나오고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책이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하나씩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주들은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상황을 느긋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정책주로 포함시켜서 들고 가시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들어서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걱정거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금리 인상에서부터 불거져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기술주들을 아주 크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정책, 나 진짜 이거는 보면 또 열받네요. 공매도 정책. 지금 개인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개인들 규제 완화 필요 없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요. 그 상환 기간에 대한 그런 제한, 이것만이라도 좀 걸자,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면, 그래도, 많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공매도 그냥 하세요. 하는데, 그냥 상황 기한을 좀 정해주세요. 외국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 자, 그럼 개인들 너희들도 무기한으로 해라. 이거는 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정책 때문에 뿔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다시 반영될 수 있을런지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탈원전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정책주에 포함을 시켜놓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 보면서요. 단기적으로 등락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이 확실히 진행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곡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대학 입학을 앞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겠죠? 그런 조카들에게 물어본 글이 있었습니다. 얘야, 서울대 가고 싶니? 네, 당연하죠. 하버드도 가고 싶니? 네, 그거 당연하죠. 그러자 얼굴을 진지하게 바꾸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니? 가면 좋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그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이제 입시를 하는 그 선생님이었던가요? 그 입시 하는 그 책에 나와있던 얘기가 입시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청소년을 위한 그런 책에 잠깐 이제 짧게 실린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저런 식으로 가고 싶죠, 이렇게 해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해야지 갈 수 있다. 그럼 가면 좋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대학에 갈 수가 없다. 나는 그 대학을 목표로 그 대학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해야지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기다 써놓은 건데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좀 벌면 좋은가요? 수익률 많이 나면 좋은가요? 그럼 좋죠.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되면 좋죠. 수익 나면 좋죠.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로 간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 주식으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나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어요. 되면 좋지 뭐. 안 되면 말고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처절한 노력, 처절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확, 네. 뭐랄까. 이게 아니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식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뭐 장이 어렵든, 뭐 좋든 뭐 그때는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늘 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낫습니다. 네, 오히려 뭐 올라서 시작하면 좀 애매하지만 떨어져서 시작하게 되면 오케이 좋았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반등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락 출발하게 되면 네, 오후에 올려주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합 출발이 주말에는 가장 나빠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갔을 경우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합 출발만 좀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상황 좀 잘 지켜보자고요. 오전에는 조금 관망하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상황 보고 장중시장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